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399.15로 마감했고요. 4.6%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체가 좀 들썩인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테슬라도 하루 만에 4.6%가 상승했고,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데뷔하는 날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IPO 전날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상승했는지 그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오늘 세 가지 할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X의 IPO 최종 공모가가 확정했고 월가에서 처음으로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이 월가의 커버리지가 나왔는데요. 목표가도 좀 충격적이기 때문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병이 이제 월가의 주류 견해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시선이 스페이스X에 쏠리고 있는 사이 나오고 있는 테슬라의 뉴스가 있는데요. 어쩌면 테슬라 주주에게는 가장 중요한 2분기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먼저 미국 증시부터 정리하면 S&P는 1.75%가 올랐고 나스닥은 2.54%, 다우는 1.86%가 상승했습니다. 세 지수가 모두 크게 오른 상황인데 테슬라는 4.6%가 상승했고 실질적인 시장의 흐름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 최종의 평화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시장이 급등하고 또 유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에너지 비용에 부담이 줄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낮아질 수 있는데요.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딜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CNBC에서는 3개월 동안 30번이 넘게 이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 매번 시장이 반응하고 또 며칠 뒤 상황이 뒤집히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란 측에서는 공식적인 확인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딜이 되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를 좀 보게 되면 5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1.1%가 상승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측치가 0.7%였는데 이보다 크게 웃도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은 아직 꺾인 게 아니라는 신호이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도 22만 9천 건으로 예측치였던 21만 9천 건을 넘게 되었고,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오늘은 마냥 좋은 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지표를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는 이란과의 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시작하는데요. 가장 큰 뉴스부터 살펴보면 스페이스X의 IPO 최종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로 결정되었고, 이 은행들과의 가격 확정 미팅이 끝나자마자 SEC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며 30분 뒤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 나스닥 티커 SPCX로 첫 거래가 시작될 것인데, 이 총 조달 규모가 750억 달러이고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역대 IPO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기존 기록은 1919년 사우디의 아람코가 세웠었는데 256억을 도달했었고요. 스페이스X는 현재 3배 가까이 넘은 금액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람코의 IPO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는 약 332억 달러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스페이스X가 약 2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명실공히 역사상 가장 큰 IPO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한화로는 약 114조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77조 달러로 평가받고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표를 본다면 현재 시총 8위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는 바로 사우디 아람코와 테슬라 그리고 메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12위에 삼성까지 있는데, 바로 12일부터 새롭게 보게 될 시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스페이스X는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고, IPO 문서에서도 우리는 순손실의 역사가 있으며 앞으로도 흑자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전체 발행 주식의 4.2%만 공모로 나와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95.8%
40%는 기존의 주주들이 그대로 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IPO 이후 의결권 82%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상장 후 366일 동안 주식을 팔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내년 6월까지는 단 한 주의 주식도 팔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상장 직후 창업자가 팔아버리는 것을 막는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는 1년 이상 스페이스X의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IPO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공모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했다는 것이고, 현재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스왑을 포함한 5개 소매 증권사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고, 현재 청약 수요는 어마어마하며 이 총 주문 금액이 공급 물량의 2배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현재 많은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페이스X는 지난 3년간 전 세계의 궤도에 올라간 전체 질량의 5분의 4 이상을 담당했다고 하고, 164개 나라에서 스타링크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구글과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도 체결했고요. 스페이스X가 말하는 총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는 28.5조 달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스페이스X 하나 때문에 2026년 미국 전체 IPO 시장의 조달 금액이 1,6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스페이스X 이후 오픈AI와 엔트로픽도 IPO를 준비 중이니까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오펜하이머가 스페이스X에 대한 월가 최초의 외부 커버리지를 발표했는데, IPO를 주관했던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이런 기관들은 상장 직후에 리포트를 낼 수가 없고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외부 증권사는 상장 하루 전에 먼저 커버리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목표 주가는 190달러라고 말하며, 이 스페이스X가 IPO 시 135달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약 41% 더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담당 애널리스트인 티모시 호라는 스페이스X를 이 자본과 데이터, AI 대형 언어 모델과 하드웨어, 또 제조 능력과 엔지니어링 등 이 모든 인재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수직 통합 AI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오펜하이머는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스페이스X의 시총이 2.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총 시장의 규모를 10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비슷하게도 뉴스트리 리서치에서는 스페이스X의 목표 주가를 165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모닝스타에서는 이런 의견에 반대하며 스페이스X의 적정 가치는 7,800억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스페이스X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 월가의 예상처럼 주가가 더 상승하게 될지 아니면 내려가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스페이스X의 IPO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풀어본다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지금 스페이스X의 주식을 1899만 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IPO 공모가 135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25.6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월 12일부터는 공식적인 장부에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스페이스X의 IPO 문서에도 이 테슬라가 무려 87번이나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회사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에 투자하려는 일부 고객들은 이 테슬라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5월 수업의 고객 기준으로 테슬라가 순매도 상위 5% 안에 들었다라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월가에서도 슬슬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울프 리서치에서는 애널리스트 엠마누엘 로스너가 이 기관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인터뷰한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자, 월가의 보고서를 확인해 본다면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가능성이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점점 주류의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이 테슬라를 보유하는 주된 이유가 이 합병의 가능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합병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사항처럼 취급되었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많은 구독자님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는 비난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형 기관들은 이제 매수의 근거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소리가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와 스페이스의 합병의 내러티브가 충분히 구체화됐다라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자, 울프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서 합병의 완료는 빠르면 2027년 중반이나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빠르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은 여기에 세 가지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 합치려면 테슬라 주주들에게 대규모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스페이스X 주주들과 테슬라 주식의 교환 비율이 심각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조건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 테슬라 주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테슬라의 중국 사업이 규제의 리스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의 군사 계약이 많은 상황인데 현재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규모의 제조를 하는 회사이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안보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를 통해서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생태계를 유지하게 두는 것이 오히려 두 회사에 모두 자본 조달에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합치지 않고 협력 관계로 있는 게 지금으로선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 합병이 주류의 견해가 됐다라는 것과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미 이런 내러티브는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결론에서 합병의 기대감이 테슬라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상승 모멘텀을 만들려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서 실제 성과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뼈아픈 말을 남기고 있고요. 결국 합병이 되든 안 되든 테슬라 주가의 진짜 동력은 테슬라가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스페이스X의 뉴스에 묻혀서 나오지 않았던 테슬라 관련 이야기, 특히 2분기 관련 이야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스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전망 리포트를 냈는데요. 예상 수치는 41만 8천 대이고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면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 즉 시장 평균의 예상치는 39만 7천 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바클레이스는 판매 대수를 2만 1,000대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 1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9%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부터 보게 된다면 5월 소매 판매는 4만 7천 대였었는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가 증가했고 또 유럽도 회복세이며 최근 몇 달간 40%대의 성장률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반기 좀 극심했던 반테슬라 감정이 빠지면서 수요 역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 역시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바클레이스가 미국 2분기 판매를 10만 5천 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 대나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수치를 예상하는 것은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사려는 수요가 한 번에 몰렸다가 지금은 반대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 바클레이스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부진이 앞으로 1년에서 2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이야기보다도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은 스페이스X의 이야기와 테슬라의 이야기는 정확히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두 회사가 합병이 되든 안 되든 테슬라 주주가 알아야 할 것을 이제부터 잠깐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6월 9일 일론 머스크는 X에 직접 테슬라의 AI6 칩 설계 엔지니어링 리뷰를 진행했는데 수요를 고려했을 때 웨이퍼당 얻을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양에서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흥미로운 내용을 올렸습니다. 자, 벌써 내부 엔지니어링 리뷰에서 이 정도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AI6의 설계가 점점 검증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앞으로 AI6의 칩의 설계가 검증이 끝나게 된다면 이 다음에는 생산으로 넘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미있게도 스페이스X의 IPO 전날 일론 머스크는 ASML의 CEO를 직접 만났는데 ASML은 세계에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데 첨단 반도체를 찍어내려면 이 회사의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IPO 전날 ASML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도 테슬라도 지금 AI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반도체 생산 능력이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IPO로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점에 동시에 생산 체계를 꼭 확보해야만 한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긴장감이 이 만남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모닝스타는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에서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IPO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우주 기반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실제로 모닝스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며 달성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AI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려면 꼭 테라팹이 성공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이 테라팹은 테슬라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스페이스X와 테슬라 두 회사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고
AI6 칩이 2028년 실제로 양산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테라팹을 위해서 ASML이 장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만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스페이스X의 IPO는 미국 시간으로 12일부터 시작되게 되고 이제부터 월가의 많은 분석가들은 IPO 이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정말 합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라 생각합니다. 이 월가의 시각은 두 회사의 목표가 결국은 같기 때문에 합병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오텐유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각은 좀 다르고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또 주주투표의 불확실성 등 오히려 합병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맞는지 솔직히 지금은 알 수 없고 결국 이건 일론 머스크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테슬라 주주들의 투표에도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시장이 기대하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에도 단기적인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보는 시각은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스페이스X의 IPO 이후 로보택시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는지 또 올해 예정인 옵티머스는 언제 본격적으로 공개되는지에 따라 이 테슬라의 주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테라팹은 실제로 언제쯤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스페이스X의 IPO 이후 월가가 예상하는 것처럼 합병 이야기가 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한 발 더 멀리 내년쯤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